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유명하신 세일즈계의 전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석 박사님을 모셨는데 책도 여러 권 쓰셔서 뭐 한두 권이 아니어서 좀 엄청난 분이셔서 오늘 좋은 말씀, 세일즈에 관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 박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첫 직장은 이제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아나운서 하다가 다시 영업하고 싶어서 영업하고 싶어서 쇼호스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세일즈 강의, 또 교수, 책 내고 영업인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책 여러 권 읽어봤었어요. 고맙습니다. 설득 박사. 예. 그리고 설득하면 모든 게 다 잘 되죠. 아니요. 그 저보고 네.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설득은 반드시 거절과 따라오거든요.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이 설득을 잘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거절 박사죠. 거절 엄청 당합니다. 거절을 당해도 꿋꿋하게 계속하니까.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설득을 경험을 많이 하시고 예. 박사가 되신. 네. 그럼 결국 또 정신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거절 당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도 설득을 끝내 하실 수 있는, 남들에게 하실 수 있는 정신력은 어떤 거에서 나오는지. 간절함인 것 간절. 같아요. 네. 영업 잘하시는 분들 보면 간절한 분들이 결국 이기더라고요. 네. 그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고 자기 꿈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버티다 보니까 성공하지 않는가 네. 싶어요. 재산이 많고 물려준 건물이 있는 분들이 영업을 할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네, 영업하시는 대단하죠. 분들은. 다 영업하는 분들은 상황이 내몰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큰 돈도 벌게 되고 또 관계도 좋아지고, 또 이런 분들을 또 만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인격적인 성숙과 그래야죠. 발전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고객한테만 잘하지 않고요. 진짜 고수들은 네.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가족에게 잘하더라고요. 예, 그게 진짜. 맞아요. 그게 진짜 고수죠. 네. 그러니까 영업은 정말 좋은 사람이 해야만 통하는 어떤 경제 아닐까 또 네.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설득할 때,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떤 것들을 중시해서 뭔가 이렇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워낙 뭐 다양한 네,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요즘 제가 강의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삼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세 가지 특별함을 갖고 있다면 영업에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전 예. 얘기하거든요. 궁금하네요. 첫 번째 특별함은 우리 박선희 작가님처럼 내가 특별하다는 거를 잘 어필하셔야 돼요. 스스로 어필해라. 특별하시잖아요. 여기 들어오니까 그렇죠. 입구에부터 이렇게 사진과 프로필이 쫙 붙어 있고, 벌써 이제 이게 특별한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물론 알고 있지만. 그래서 본인의 스펙을 올려야 돼. 그게 꼭 좋은 학교가 아니고요. 내가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다. 네.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는 특별함, 나의 브랜드. 예. 이게 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특별함은 상품이 달라야 된다. 내가 권하는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좀 특별하다는 거를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쇼호스 출신이죠. 네.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거.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네. 내가 특별하고 상품이 특별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부족한 사람도 이 세 번째만 잘하면 저는 영업 잘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네. 이 세 번째가 제일 제일 중요한데, 상대방을 특별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거죠. 고객님은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싸도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나를 특별히 대해준다는 걸 느끼게 되면,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네. 특별히 뭐 맛있는 집도 아니야. 평범한 식당인데 나를 알아봐주고, 음. 지난번에 김치찌개 맛있게 드시던데 예. 오늘도 그거? 감동이죠. 그럼 감동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모님 저기 귀한 손님 오셨어. 그 돼지고기 좀 팍팍 좀 넣어드려. 그럼 말 한마디. 그렇다고 김치찌개가 왔는데 옆 테이블 가서 거기 몇 점 들었으라고 물어보진 않는다고요. 그런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오더니 말없이 계란 후라이 툭 던져주고 가는 예. 그런 특별함. 무조건 단골이 되죠.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은 모든 테이블의 중간에 계란 후라이를 주더라. 그 장사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고객 관리,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전 영업을 잘하는데요. 세 가지가 부족하다 하면 하나씩 채워나가는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어필,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중요한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상대의
상대방한테 상대를 특별히 만들어주고 예. 느끼게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홈쇼핑도요. 네. 30년 됐는데 단 하루도 단 한 프로그램도 특집 방송이 아닌 게 없어요. 맨날 특별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뭐 특별한 혜택, 네. 뭐 특별히 뭐 마련해 드립니다라는 네. 거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은 특별하면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는데 사실 네. 행복은 평범한 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자꾸 뭔가를 찾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런 말씀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고 네. 좀 생활 속에서 그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어떻게 좀 하면 되더라.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네. 오늘 좀 제가 강의 중에 했던 걸 좀 풀어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전화를 받을 때 네. 그 모든 전화를 아마 많이 영업을 하는 분들 하실 텐데 전화 녹음을 하시잖아요. 근데 녹음을 해도 안 들어보거든요. 그거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앱들이 나와 있어요. 뭐 T전화라든가 A-라든가 이런 앱은 전화 통화가 끝나면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해 주거나 요약을 해 주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VIP라든가 두 군데인데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A급, 특 A급 VIP 고객과 또 진상 고객이 또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전화만 하면 그냥 뭐 불만 있고, 빅마우스들. 네. 이 두 분 전화는, 저 같은 경우는 전화가 오면 일부러 벨이 울리자마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좀 못하니까, 예를 들면 회의 중이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아요. 왜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문자가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1분 동안 뭐 하냐면, 직전 통화를 보는 거죠. 이 사람과 통화했을 때. 그 문자로 다 변환이 돼 있으니까, 아, 지난번에 이런 대화를 나눴구나 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랑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전화 받아서 아유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세요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저희 한 달 만에 통화하는 거네요 라든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나눴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라고 내가 지난달 한 달 전에 통화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며 그 안부를 묻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하고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또 많은 영업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름 옆에 가족의 이름이 있다면 아내의 이름이라든가 아이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메모를 한다면 네. 저도 이제 경험해 봤던 건데 네. 제 친구가 중고차 딜러를 하는 친구인데 네. 저랑 통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제 아내 이름을 얘기하면서 안부를 묻는 거야. 유정 씨는 잘 있지?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와이프 이름 어떻게 알지? 야, 10년 전에 우리 같이 놀러 갔잖아, 가족 모임. 그 친구가 정말 기억을 한 건지 아니면 메모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영업 잘하거든요, 그 친구가. 네. 아, 이 친구가 나를 특별하게 대하구나. 내 와이프 이름까지. 그리고 뭐 수빈이, 동민이 이렇게 자녀 이름까지 물어봐 준다면 그거는 기록의 힘이지 기억의 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기록을 잘 하고 활용한다라는 거. 이게 상대방을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 꼭 바로 활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자녀 이름이나 이런 거는 적어 놓긴 하거든요. 네. 저도 그건 쓰고 있는데 아까 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통화 녹음한 그 기록들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네. 저보다 더 신식으로 요즘 AI 앱들이 너무 좋은 게 아, 많이 나와요. 네.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설득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중시하는 부분이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뭐 어떤 남자 여자 뭐 구분도 될 수 있고 네. 어떤 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좀 보통이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득도 뭐 책을 여러 권 쓰셨기 때문에 예, 예. 방대한 양인데 예. 그래도 꼭 설득의 그 어떤 대가로서 나는 어떻게 좀 마음을 연다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네. 뭐 이런 뭐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좀. 역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제 호감을 받아야 되는데 호감 받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 나는 좀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아부라고 생각하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많이 오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 철가방 들고 다니고 막 뭐 네. 이렇게 막 맞습니다. 빌딩 타기 하면서 되게 좋은데 오해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캐릭터라면 진짜 그 캐릭터를 쭉 가야 되는데 네. 하다 말고 하다 마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렇죠 쇼잉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되게 잘 잡았고 꾸준한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아는 강호동을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 강호동은 유재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강호동이 잘하는 건 본인이 20여 년 전에 가졌던 캐릭터를 지금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친구는 호감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버하잖아요. 막. 오버하죠. 근데 그거를 계속
20여 년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 친구의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오바된 행동을 한다면 시종일관 끝까지 그 캐릭터를 유지하셔야 되고 안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아부는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부 같지 않는 아부하는 방법을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절대 아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3쿠션 아부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호감을 얻고 싶고 이 사람을 빠른 시간에 마음을 얻고 싶은데 보통은 만난 자리에서 뭐 그러시다면서요, 존경합니다, 뭐 아름다우시고요, 뭐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면 아부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누군가를 만나려고 그러면 그분의 지인한테 연락을 해요. 분명히 있거든요. 한 달이 건너가면 그분에게 만나기 전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소개를 했거나 아니면 지인인 경우에 수소문해서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라고 하면 칭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주로 칭찬을 할 수 있는 유도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메모를 해서 찾아뵙고 얘기하는 거죠. 아, 오기 전에 그 뭐 A라는 분 아시죠? 그분과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뭐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그 힘없는 친구들도 돌봐주시면서 본인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친구 얘기잖아요. 그렇죠. 절대 아부라고 생각 안 해요. 아, 그 친구가 아이 참나 이러면서 기분 좋고 오히려 근데 그 친구 칭찬을 또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걸 또 메모했다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분한테 전화를 하죠. 아유, 덕분에 만나 뵙고 말씀 잘 나눴는데 이렇게 또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양쪽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3쿠션으로 직접적으로 칭찬하지 말고 제3자 얘기를 전해주는 칭찬. 이런 걸로 하면 훨씬 빠른 시간에 호감을 얻으실 수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 명칭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3쿠션. 옆으로. 이제 더 이상 아부가 네.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예. 효과는 더 배가 높게. 되는 좋은 방법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설득이 가장 뭐 다 필요한 직업인데 네. 다 필요할 텐데 특히 아까 뭐 잠깐 듣기로 자신의 따님도 그 어떤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지금 네. 보험업에 또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 예, 제가 가라 그랬어요. 예, 그것도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업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버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 다 사연이 있어요. 저희 집 되게 잘 살았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70년대 코로나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포드에서 수입한 새카만 그 대한민국 제일 그 비싼 외제차였는데 그 차를 타고 제가 강남 8학군에 통학을 했습니다. 예. 잘 나갔죠. 그러다가 6학년 때 갑자기 아버님이 사라지셨어요. 이제 부도가 나가고 도망가셨는데 결국 잡혔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제 학교 갔다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병을 얻으셔서 계속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집안이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어머니랑 같이 뭐 노점상도 해보고 문구점도 해보고 뭐 분식점도 해보고 쭉 그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같이 장사 영업 이런 걸 하면서 돈에 눈을 좀 뜬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 돈이 필요하구나. 그거 덕분에 대학 다닐 때도 뭐 영업을 하고 그 첫 직장이 보험회사 들어간 이유도 꿈은 아나운서였지만 돈을 좀 먼저 벌어야겠다. 아나운서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험 또 영업을 하면 또 솔직히 시험 보러 다니기 쉽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됐어요. 너무 빨리 돼서 아나운서 됐는데 영업도 잘했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딸한테 했죠. 그리고 사실 어머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님 쓰러지시고 안국화재 다니시면서 보험 영업을 했고 그걸 또 어릴 때 봤고 형님 현재 프루덴셜 계시고요. 저도 그 보험회사 삼실 올스테이트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한화 쪽에 이제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제 딸한테도 그랬죠. 그래서 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기 자기도 무슨 고난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빠가 망할 것 같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너 고난을 좀 겪어보고 싶냐? 그래서 보험회사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제 만 20살 때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20살에 입사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한라이프라는 곳에서 딱 그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아는 분이 거기 지점장이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연소로 입사를 했는데 딸이 참 대단한 게 한마디도 그냥 뭐 토도 안 달고요. 예, 들어갈게요. 그러더니 지금 이제 2년 넘었는데 아직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더 딸 자랑 좀 하자면 제가 소개해준다 그래도 아직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일단 해보고 힘들면 얘기하겠다고. 물론 이제 제 거 하나 가입은 해줬는데 엄마 거랑
그거 말고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10년 다녀도 30살이다. 솔직히 지금 뭐 22살인데 누가 자기한테 믿고 많이 가입하겠냐. 저 내공을 쌓을게 하고 열심히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좀 남다르거든요, 따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한. 저보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럴 거라서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큰 거겠네요. 네, 어릴 때부터 아마 영업에 대해서 막 계속 강조하신 건 아니고 그냥 몸으로 보여주신 거. 어릴 때 제가 화상 수업하고 스카이프라는 것으로 계속 화상 수업을 했거든요. 네. 코칭도 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봐서 그런가 봐요. 그 자연스럽게 그게 된 거 아닌가 영업의 싶어요. 가치에 대해서 눈 뜨고. 예, 그래서 늘 강의할 때는 3대가 영업인 보험 영업 진짜 주시립니다. 3대가. 진짜네요. 보험 뭐 하여튼 영업으로 이렇게 네. 어떤 다시 재기를 하고 잘 되신 너무 탄탄. 영업을 잘하면 다른 거 못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네. 장사도 할 수 있고 네. 뭐 물건만 있으면 파니까 뭐든 주시면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자신감. 네, 그런 게 좀 자신감. 남들보다는 좀 있죠. 그래서 뭐 영업에 대해서 지금 뭐 신경 안 쓰셨을 거라고 봐요. 저도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영업에 대해서 잘 독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네. 되게 뭐 천시한다든가 음. 별거 아닌 걸로 막 치부한다든가 뭐 이런 음.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또 마음 관리를 하셨는지 뭐 신경 안 쓰셨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영업하시면서 좀 남들의 어떤 따뜻한 그게 아니라 그게 뭐 거절 당하면 누구나 기분이 안 좋죠. 네. 뭐 거절 당할 때 해피한 사람은 뭐 이건 정상이 아니죠. 소시오패스는 그렇대요. 거절 당해도 별로 상관없다는데 정상적이라면 네. 당연히 마음이 안 좋은데요. 네. 그것만큼 그러니까 거절이 많은 상황을 극복하는 것만큼 더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존에 마음을 먹고 시작한다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끝을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과를 나왔거든요. 제 친구들은 지금 뭐 그때 당시에 대학 졸업해서 다 대기업에서 추천서 받고 뭐 격리 뭐 다 본사에 이제 들어갔어요. 또 뭐 증권회사, 은행 다 들어갔는데 네. 지금 제 나이 때가 딱 지금 은퇴 준비하고 있는 나이예요. 네. 뭐 임금 피크제도 들어가고 이미 은퇴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저를 제일 많이 부러워해요. 저는 은퇴라는 게 없으니까 영업이라는 건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뭐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인 거니까요. 직장이 아니라.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 보험회사 영업사원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그 동창 모임 갔는데 다 뭐 증권회사, 은행 이런 거 명함 끊는데 보험 영업 하고서 이렇게 했더니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좀 상처받았어. 네. 그 당시는 다 이렇게 명함집에다 넣는 분위기잖아요.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뭐 스캔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막 명함 버리고 가고 보면서 상처는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저를 제일 많이 부러워합니다. 네. 밥도 제일 많이 사시고. 그렇죠. 제가 밥 사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네. 뭐 부장 달고 이런 이제 법카 썼지만 네. 지금 이제 법카 못 쓰거든요. 이제 되면. 네. 영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네. 시간 속에서 결국 마라톤 인생이고요. 네. 마지막 가면 영업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결국 1인 경영자, 1인 기업가가 되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누구나 그 기술과 관계가 있다면 훨씬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갑으로만 이렇게 지위를 누리고 또 이렇게 갑으로 살다 보면 거절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뭐, 그렇죠. 되게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회사의 뭐 재무담당이나 뭐 이러면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 직장이라는 그 껍데기를 벗고 그 인간으로 딱 나오는 순간 네.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할 수 없고. 근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를 보고 다 가입한 거기 때문에 내가 더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보험 가입한 사람들의 70% 이상은 회사가 아닌 그 설계사 보고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브랜드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가 생긴다는 거는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 또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은 영업하는 분들이 이깁니다. 네, 저도 완전히 동감합니다. 그 보통 요즘 젊은이들이 영업에 좀 취약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락할 때도 다 핸드폰 뭐 네. 통화만 하고 그러네요. 대면을 잘 안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뭐 눈 보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음. 있고 전화 포비아처럼 음. 전화 통화 자체를 또 껄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네. 많은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좀 돼요.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사람들이 책을 안 보잖아요. 예. 너무 좋아요. 아, 예. 내가 보면 되잖아. 아, 그렇죠. 그 젊은 그렇죠. MZ세대들이 막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러고 눈 안 맞추시려고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아, 예. 이럴 때 영업을 해야 된다. 아, 그렇죠. 이럴 때 해야죠. 더 귀해지는 거잖아요. 남들 안 하려고 그럴 때 해야죠. 맞습니다. 좋은 기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딸이 놀래요. 사람들이 이제 22살밖에 안 된 애가 그렇죠. 이렇게 사람 대하는 거나 배려하는 걸 보면 그래서 별명이 애늙은이에요. 아, 예. 50대, 40대 분들이 그렇게 이뻐해요. 저희 딸을. 이빨하죠. 다르니까 예, 얘가. 다르니까. 그냥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새 저도 항상 말해요. 젊은이들한테. 네.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성공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고. 과거에 비해서. 네, 예. 맞아요. 정말로. 예. 그렇죠. 왜냐면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좀 노력을 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맞아요.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좀 꿈을 아예 안 갖고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기에 어느 정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예, 이해는 그들이 하지만, 이해하지만 예.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는 기회가 더 있다는. 그렇죠. 제대로 거죠? 하는 맞아요. 젊은이한테는 더 큰 기회가 네. 주어지겠죠. 예. 영업에 이렇게 지금 전체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영업을? 아유, 그럼 제가 첫 번째 영업했던 게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그렇게 하면 뭐 그때 저희 집 잘 살았는데 아, 예. 뭘 돈을 벌겠다고. 예. 그 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아마 이 유전자가 그런가 봐요. 저는 아마 집이 안 망해도 했을 것 같아요. 아, 예. 취미로. 그때 뭘 하셨는 거예요, 전부? 그때 금전등록기가 대한민국에 처음 나왔어요. 예. 나이가 제 나이 때 50대, 60대 되시면 알 거예요. 그때는 이게 띡띡띡 띵 하는 게 이제 78년인가 처음 나왔거든요. 네, 네. 그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4%인가를 캐시백해 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예. 그거를 제가 보고 이거 돈 되겠다 해서 그 강남에는 제가 강남 학교 다녔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게 많았어요. 그 가게들이 뭐 다방부터 카페는 없어요. 근데 다방이었지.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친구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야 영수증 훑고 다니자. 그래서 다방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영수증들을 그걸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린 나이에 몰랐는데 다방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거 뭐 어르신들을 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밤에 하는 술집들이었어. 아가씨 나오는. 예, 예. 난 몰랐으니까. 예, 예. 뭐 금액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 금액 커서. 그거를 다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갖다 줬죠. 그랬더니 세무님이 이렇게 보더니 금액이 너무 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이 이걸 예, 붙여갖고 예, 오니까 부모님 모셔오라고. 아, 바보같이 부모님을 모셔온 거예요. 예, 예, 예. 그때 당시에 제가 7만 원을 받았어요. 아, 근데 78년에 대졸 초임보다 많이 받은 거죠. 아, 그래 내가 그 영업을 해갖고 그 이모님을 아니면 옆집 아줌마를 데려갔을 때 그렇죠. 그 다 뺏기고요. 다 뺏기고 친구들한테도 뭘 뭐 줄 수도 없고. 아, 예. 그때 재미를 붙였어요. 아, 그래서 집안이 망한 다음에 바로 어머니랑 돈 봅시다 그래서 같이 장사하고 막 그랬었죠. 그때 도움이 많이 됐고 또 그 대학 다닐 때 결산 공고라 그래서 광고 이렇게 그 공고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 따로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더니 그때 당시에 전체 2등 했었거든요. 그때 등록금이 60만 원 할 때였는데 200만 원 벌었어요. 석 달 일해서. 그때 깨달았죠. 아, 영업이다. 그리고 여름에는 소화기 장사하고 저녁에는 결산공고 영업하고 예.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뭘 해도 된다는 게.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보험하시는 분들 그렇고 이렇게 그 빌딩 타기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막 그 돌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돌방에서는 계약은 안 나오는데 예. 그게 훈련이 되고 마인드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큰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방도 좀 해보면서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뭘 못할. 예, 뭘 못하네. 저도 길거리에서 노점상도 하고 막 돌방도 하고 미친 듯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맨날 찾아가가지고 명함 주면서 제가 60일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갔거든요. 예, 예, 예. 결국은 주더라고요. 예. 결국은. 근데 그 느꼈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없죠. 예. 그리고 그 반지하의 단칸방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 그렇죠. 그 기생충에 나오는 예, 그 집법이 거의 우리 집과 비슷했는데 예. 그 지금 되게 좋은 집에서 살지만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을 제대로 진심으로 네. 다 이렇게 하시는 몸으로 실천하신 분들은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너무 감사하죠. 예, 예. 진짜 근본적인 자신감? 그러니까 남들은 자신감이 이제 월급에서 이렇게 뭔가 주어질 때만 좀 네. 있다가 그게 쓰면 없어질 때 또 이렇게 다음 달 잘 될까 뭐 이러지만 정말 영업 고수들은 뭐 언제라도 내가 돈이 필요하면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두려움 같은 거는 거의 어렸을 때 사라지셨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뭐 네. 그런 두려움. 네. 그렇죠. 그래도 나이 먹으면요, 뭐 이렇게 거절당하면 기분 나빠요.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영업의 그 고수가 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습관 같은 거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키고 반드시 꼭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관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네. 꾸준히 안부 묻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안부를 물으면 반드시 답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결국 관계거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이 좋아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SNS 같은 거 하면 저는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내 거 올리는 것보다 사람들 SNS에 반응을 좀 꾸준히 해주는 편이에요. 아, 이런 꾸준함이 이제 신뢰를 쌓게 되죠. 그리고 뭐 연락이 오면 까먹었더라도 꼭뭐 하루 이틀 안에 답장을 하거나 뭔가 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 저 사람은 뭔가 항상 연락이 하면 답장을 주는 사람. 주변 사람 중에서 뭐 잠수 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연락 안 되고. 그래서 늘 연락해도 연락이 되는 사람. 이런 신뢰관계. 그렇다고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골라야 됩니다. 모든 지인한테 잘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저는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냉정한 얘기지만 A, B, C, D로 이렇게 구분을 전 해요. 네. 이해합니다. 예. 관리해야 됩니다. 네. 모든 사람한테 잘할 수 없다. 다 잘할 수 없다. 그리고 거절할 때도 확실하게 거절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 대한 루틴, SNS 루틴, 문자 루틴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예약 문자를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무리 내가 뭐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도 쉴 때 많이 쉬고 잘 놀거든요. 네. 맨날 일하라는 게 아니라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고객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정말 저는 계속 인터뷰하면서 진정성을 느끼거든요. 네. 박사님의. 왜냐면 자신의 딸까지 뭐 이렇게 보험 영업을 왜요? 몸 좀 좋아.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 이게 아니,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데. 진정성을 갖고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예. 남다르시구나 역시.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영업부터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그건 이제 이게 팩트인데도 그걸 피하려고 하고 가능한 그냥 어떤 직장 생활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저는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좋죠. 안정적인데 이제 그게 계속되지는 않기 아니, 때문에 절대로. 예,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네, 있죠. 예.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맛보고 그 다음에 뭔가 해도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더라도 뭔가 다른 존재가 네. 되잖아요. 더 많은 돈을 사장님이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역할과 그런 지위를 얻게 되겠죠. 요새 점점 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만 소통하는 사람이 늘으니까 네. 말주변이 좀 없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말을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세요. 음, 말을 좀 잘하고 싶다고 예. 하는데 물론 말 잘하면 좋죠. 근데 이 노력해서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들은 보통은 많이 하려고 할까요? 자꾸 들어주려고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 말하는 거 좋아해요? 듣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걸 더.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얘기할 수 있게 질문만 잘하면 그건 이제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질문 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관심 가져주는 거잖아요. 네. 잘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와 잘 들어주는 거 중에 들어주는 거 쉬워요. 그냥 고개 끄덕여주고 집중해주고 그 이야기 안에서 또 다른 질문거리를 찾아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청이 먼저다. 저도 지금은 이제 말을 좀 많이 하지만 네. 사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냥
질문을 되게 잘하거든요. 네, 질문. 그래서 상대방에게 얘기하게 만들고 거기 리액션 해주고 정리해주고 이런 작업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중간중간에 좀 정리해주고 네. 그리고 질문해주는 건데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진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군요. 네. 는 질문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군요. 네. 이건 진술이에요. 그건 공감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도 잘해야 되지만 진술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감정을 정리해 주는 거. 네. 중간중간에. 요거는 가능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네. 그래서 잘 듣고 정리해 주는 것도 또 필요하고 요걸 또 요즘 느낀 게 요즘 이제 뭐 챗 GPT 뭐든 이렇게 막 저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네. 요즘은 뭐 하냐면 GPT한테 질문하는 훈련을 많이 해요. 네. 이 친구도요. 네. 답을 주면 그 답에 대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마음에 들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떨까라고 해요. 그러니까 늘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런 부분이 나는 마음에 들었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랬으면 좋겠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GPT한테 그렇게 GPT가 말하는 거를 내가 요약 정리해주면 이 친구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따로 개인적으로 만들어줘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진술해주고 거기에 질문해주는 거. 이게 GPT도 되더라. 그럼 사람은 더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내가 집중했고 좋았던 부분을 자꾸 정리해주면 이 사람도 내가 어떤 성향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얘기를 해주게 되고 거기에 또 질문하면서 관계가 좋아지죠.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해드릴게요. 네. 말 못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네. 제가 쇼호스트 학원을 하고 초창기였는데 말더듬는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쇼호스트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남자인데.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말더듬는 분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부동산 영업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더듬으시는데 영업이 되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그 회사에서 이직했다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셨습니까? 비법을 알죠. 오히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좀 말이 더듬으니까 답답한지 고객의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특징이 충동 구매를 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돌다가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앞에 뭐 5m짜리 도로 이런데 5m짜리 그럼 그 5m짜리 도로 이러는 거예요. 아니까 맞아요. 이러고 여기 좀 격격격 그 5선이 들어온다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이 느리고 더듬으니까 고객이 말을 많이 하더래요. 그 자기는 그 리액션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인하고 가더래요. 저는 그거를 봤을 때 분석해보면 이분이 오히려 막 현란하게 부동산에서 막 말하면 사기꾼 같은데 이 친구가 땀을 흘려가면서 막 열심히 뭐 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순수해 보이고 이런 거 아닐까. 야,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깨달았어요. 이게 말을 잘한다고 영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역시 아까 얘기한 진정성 이런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네요.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좀 참여하게 참여하게 유도하는 그런 그쵸. 기법들을 잘 쓰면 마음이 쉽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잘 듣고 질문해 주는 거 그렇죠. 이런 건 좀 훈련이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점 영업도 대면하지 않고도 벌어지는 것도 많고 네, 맞아요. 뭐 부동산도 앱도 막 여러 개가 있고 등등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영업의 어떤 인들의 미래 이런 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느냐?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 전망인데요. 여태까지 왔던 부분들을 보면 약간 미래 예측이 되거든요. 장사가 지금 바뀌어가는 걸 보면 영업도 똑같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장사와 영업의 차이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장사는 일회성 고객이 많은 판매를 장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밥장사, 약장사, 옷장사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장사라 그래요. 근데 영업은 다회성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비즈니스예요. 근데 비슷하죠. 파는 거는 비슷하니까. 그럼 장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할인마트가 힘들어지죠.
다 온라인으로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은 비대면이니까 예, 예. 파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요. 맞아요. 사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그렇죠. 그럼 이런 백화점은 거- 어떻게 가고 있느냐 봤을 때 백화점은 점점 더 고급화로 갑니다. 뭐 더 현대뭐 보면 싼 거는 안 팝니다. 예, 예. 저 비싼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을 간다는 거는 이제 싸구려를 사는 게 아니라 좀 내 가치를 인정받고 체험을 하면서 네. 고급스러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극화가 되죠. 양극화. 그 저가형은 지금 없어지고 있다고요. 할인 매장도 그렇고. 네. 그것처럼 영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영업도 아마 AI가 영업을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AI는 거절당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네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할 수 네. 있고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저가라든가 뭔가 쉬운 작업들은 분명히 AI가 대처가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 양극화가 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고가고 이런 부분들은 AI한테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그래서 더 양극화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AI를 공부를 해서 이런 거죠. 뭐 저라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가는 AI한테 시켜요. 나 같은 캐릭터, 나 같은 목소리를 만들어서 나 대신에 만다는 거예요. 네. AI가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제 목소리를 만들어 놨어요. AI 목소리로 텍스트를 넣으면 나오게 이미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아마 지금은 좀 돈을 들이거나 시간을 많이 들지만 곧 나올 거라고요. 네. 저렴하게 나올 거나 무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관심을 갖고 저가나 내가 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대신에 VIP들, 더 고가들은 내가 직접 만나는. 네. 그래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AI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면 더 좋은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근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옛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국에서 마차가 막 있을 때 포드 사례 많이 있잖아요. 결국 10년 후에는 차가 바뀌고 그 마차 마부들은 어디 갔느냐. 네. 그 마부들 중에서 운전을 배운 사람들은 고소득의 기사가 됐을 거고 계속 말만 몰았던 사람들은 다른 일을 했겠죠. 그것처럼 지금 AI는 대세기 때문에 빨리 올라타셔서 유튜브에 뭐 챗 GPT든 AI만 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그런 세미나 같은 거 많이 참여하셔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원화될 밖에 없어요. 있어야 되네요. 단순하게 판매할 수 있는 거는 AI도 네. 활용하고 고가에 더 마음을 확실히 열어야 되는 거는 이제 더 부자들 마케팅으로 따로 해서 그렇죠. 보험도 지금 뭐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은 다 그냥 앱으로들 많이 하잖아요. 예, 하지만 그럴 수 있죠. 정신보험을 앱으로 한다? 이거는 좀 아직 그거는 어려워요. 요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네. 거절당했을 때 이제 마인드 관리인데 아, 그런 쪽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 네. 그 거절당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그걸 뭐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 본인이 거절을 좀 많이 해봐라. 본인이 거절을 못하니까 상대방의 거절에 대처를 못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예, 맞는 말씀. 나도 거절하는데 뭐 당신도 거절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 네. 거절당했을 때 마인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좀 예.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예.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은 저는 본질에 집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0일 동안 계속 갔더니 결국 되더라. 네.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어. 존재는 내가 집중 몰입시키면 결국에는 뭐 빠져들어서 계약도 하고 뭔가 나를 인정해 준다. 네. 이걸 항상 생각해서 이건 제가 몇 번 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제가 중간에 안 갔다면 제 스케줄이 꽉 차서 안 간 거고 제가 계속 가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걸 네.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승자의 어떤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절 당해도 거절이 아닌 거죠, 처음부터. 네. 네. 이것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교육을 해서 차근차근 일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건데 가령 뭐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남들보다 우위라고 생각을 항상 했어요, 젊었을 네, 때부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없는 심리수업 기숙학원을 만들 때도 이분들이 서울대 나오시고 아버지뻘 삼촌뻘이지만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딱 설명하는 거는 이분들이 못할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뭐 인생이라는 거, 네. 인간, 뭐 생각, 뭐 열정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 전 사실 그걸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심리 수업 바로 한번 좋으니까 들어주세요 하면 마음을 닫죠. 그렇죠. 그건 당신 의견이고. 예. 그래서 아예 부인할 수 없는 본질만 갖고 설명을 했더니 무의식 이런 거, 네네네. 그 메커니즘 예. 이런 걸 얘기했더니 다 끄덕끄덕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심리 수업도 한번 들어봐 달라니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도와주는 입장이라는 걸 항상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거절해도 그 거절이 아닌 거 이들이 정신 못 차린 거고. 그 내가 아쉬운 거 없이 너를 예.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도와주는데 뭘 거절해요. 더 우월한 위치에서 도와주는데 이런 생각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거절해도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거절 자체가 아니고 예. 이런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세부적으로 또 계속 또 다짐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건 본질만 되면 사실 다른 거 세부적인 것도 필요 없는데. 네네네. 이 세부적인 건 아마 박사님도 아마 활용하고 계실 건데. 네. 가령 뭐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팔려던 물건이나 그렇죠. 네. 혹은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내 생각의 일부만을 거절했다. 나 자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거 같이 쓰실 거고. 네.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네. 평소에 강의했던 부분하고 그 마인드의 어떤 요 이론을 알려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거절당했을 때 그 인, 안, 손특으로 해결하라고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일단 상대의 거절을 인정하자.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상대의 감정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하고 그러면 일단은 감정이 좀 누러지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것 같아요. 야, 네가 그 거절한 거는 네가 네 밖으로 찬 거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감정을 상처라고 생각하지 뭐 안타깝다라는 감정으로 바꾸자.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내가 수당을 놓쳐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아니 좋은 거를 이분이 놓쳤네. 그렇죠. 그 안타까운 감정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상처가 아니라 그냥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자 하면 조금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 이난 손. 뭐가 안타까워? 손해 볼 거거든. 네가 권하는 이 마인드를 안 하면 네 손해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손해 볼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특별히 잘해줄 수 있는데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나에게. 이런 어필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좀 비슷하네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맞아요. 저는 정말 공명정대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제안을 하고 도우려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걸 거절하는 거는 그 사람이 저만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 숙달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처럼 자기한테 좋은 걸 거부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움 이런 것들 안타까운 거죠. 느낄 수 있다. 상대가 불쌍한 거죠. 그래야 내 마인드를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생각나는 게 많은 영업하는 분들 만나서 거절당했을 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 분들은 본인 탓이라고 하고요. 고수들은 지 탓이지. 지 밖으로 찬 거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다르구나. 고객 탓이에요. 거절한 게 내 탓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인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안타까움이 느껴지면 더 많이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절했던 사람도 미안해지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여러분한테 또 구매도 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더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안타까우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직무 그렇죠. 사명감으로 더 권해야 되는 거죠. 맞죠. 이 좋은 거를.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뭐 지금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멋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 어떻게 하면서.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영업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지금 얘기했건 또 관계인데, 가까운 사람에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 지인 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가까운 사람한테 호감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늘 저는 강의 중에 이걸 꼭 부탁을 해요. 오늘 배웠던 관계 화법, 기법들을 아까 얘기했던 뭐 전화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꼭 부모님에게 먼저 해보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안부 문자나 안부 전화 아니면 뭐 미러링 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꼭 부모님에게 먼저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배우자라든가 뭐 배우자가 아직 없다면 형제라든가 형제가 없다면 제일 친한 친구라든가 그래서 사실 제일 가까운 관계는 부모잖아요. 우리가 그걸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부족하니까 말씀드리고 네. 늘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잘하면 저는 영업 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부터 기본부터 잘 하라. 부모님한테 모르신 말씀. 잘해라. 네. 그럼 영업도 잘 된다. 예, 맞습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모실 수 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